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의 출발점인 품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서 품사는 8개로 분류가 되죠. 이미 품사에 대해 배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나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배울 문법에 큰 그림을 잡는다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청해주세요. 자, 품사라는 건 뭘까요? 품사는 단어를 특징과 역할에 따라서 나눠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학교 안에서 학교입니다. 한 학교 안에서 사람은 학생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선생님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직원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단어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역할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품사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8가지 품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와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모두 사로 끝나고 있죠. 품사에 대해 물어봤을 때 주어요, 목적어요 대답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 물건, 장소, 동물,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도 명사에 포함이 돼요. 대표적으로 Sophia, cat, desk, school, love 같은 단어들이 명사입니다. 이 명사들은 분류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와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문장 안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 이 명사들을 대신하는 단어예요.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명사를 말하는 대신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우리는, 그들은 같은 대명사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걸 가리킬 때 쓰는 this나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쓰는 that 같은 단어들도 다 대명사입니다. 세 번째로 동사는 품사 중에서도 참 중요하죠. 모든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go, eat, study, 가다, 공부하다, 먹다 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보통 다로 끝나는 단어들을 동사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 동사와 비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는 보통 단어가 빠른, 느린, 예쁜처럼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형용사는 문장에서 2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The book 이라는 명사에 새로운 이라는 의미의 new를 붙이면 책 중에서도 새로운 책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처럼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걸 명사를 꾸미는 역할, 다른 말로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세요. 5번째 부사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를 빼고 다 꾸며줍니다. 동사나 형용사,
또 다른 부사 아니면 문장 전체를 다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runs slowly. 그가 달린다. 자, 그리고 뒤에 천천히 라는 뜻의 부사가 왔어요. 그럼 이 부사는 과연 누구를 꾸미고 있을까요? 천천히 이상하죠? 천천히 달린다. 여기서는 천천히 달린다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치사예요. 전치라는 말은 앞에 위치해 있다 라는 말인데, 그럼 누구의 앞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랑 한 세트로 쓰여서 시간이나 장소, 방법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전치사로는 in, at, on 같은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교실에서 공부한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장으로 영어로 표현해보면 We study in the classroom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in the classroom이 한 세트로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접속사입니다. 접속이라는 건 무언가를 연결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접속사는 단어랑 단어 아니면 문장이랑 문장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대표적인 접속사로는 and, 서로 반대되는 걸 연결할 때는 but, 선택하는 경우에는 or, 그리고 so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감탄사인데 놀람 등의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는 wow, oh, 그리고 어딘가에 부딪혔거나 통증이 있을 때 쓰는 ouch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품사를 정리해 봤어요.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 문장은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와 그리고 그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서술어랑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잘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우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고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동사예요.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의 일정한 형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See you!